대한민국 예능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대중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던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지금 데뷔 이후 가장 참혹하고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2006년 데뷔하여 어느덧 20주년을 코앞에 둔 베테랑 연예인으로서 그간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가 단 한 번의 폭로로 인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구설수를 넘어 전 매니저들이 고용노동청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며 시작된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대중이 상상하기 힘든 충격적인 정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그동안 친근한 이미지와 성실함을 무기로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메인 MC 자리를 꿰차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인성적인 부분과 사생활에 대한 의혹들이 전 매니저들의 입을 통해 하나둘씩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론은 급격히 냉담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성 논란으로 시작되었던 비판의 목소리가 이제는 약물 처방 의혹을 거쳐 차량 안에서의 부적절한 행각이라는 파격적인 폭로로 이어지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폭로가 더욱 치명적인 이유는 그 주체가 박나래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았던 전 매니저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박나래 씨의 행동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믿었던 연예인의 이중적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은 그녀를 향한 실망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박나래 씨 측이 초기에 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결과만을 강조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금 체불이나 처우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처했다면 과연 이렇게 모든 것을 잃을 정도의 폭로전으로 번졌을까 하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경찰과 노동청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박나래 씨의 예능 인생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중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대목은 바로 박나래 씨가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벌였다는 부적절한 행각입니다. 전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한 남성과 함께 매니저가 운전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민망한 행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상황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으며 운전석에 앉아있는 매니저는 백미러와 소리를 통해 그 모든 과정을 강제적으로 목격하고 청취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넘어 밀폐된 공간에서 부하 직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안겨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청에 제출된 진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는 뒷좌석에서 벌어지는 민망한 상황을 피하고 싶었지만 운전이라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성상 그 자리를 이탈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박나래 씨가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찰 정도로 몰상식하고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구체적인 증언까지 터져나오며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로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박나래 씨가 평소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당당하고 거침없는 모습이 사실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오만함이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초기에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가학적으로 폭로하는 것이 아니냐며 박나래 씨를 향한 동정 여론이 잠시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박나래가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다. 과도한 폭로다라는 의견들이 기사화되기도 했죠. 하지만 실제 민심의 향방은 전혀 달랐습니다. 해당 기사에 달린 수백 개의 댓글 중 대다수는 매니저가 느꼈을 수치심은 생각 안 하느냐, 가해자를 왜 두둔하느냐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중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연애 스캔들이 아닌 위계 관계를 이용한 갑질이자 노동 환경에서의 성적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뒷좌석 소동은 박나래 씨가 그간 쌓아온 친근한 옆집 언니 같은 이미지를 한순간에 파괴해버렸습니다. 전 매니저들이 100개 중 고작 1개를 공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엄포를 놓았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온 이 차량 사태는 앞으로 남겨진 의혹들이 얼마나 더 파괴적일지를 예고하는 전조 증상과도 같습니다. 현재 박나래 씨는 이 구체적인 정황들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어 대중의 의구심과 실망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와 함께 차량 뒷좌석에서 부적절한 행각을 벌였다는 그 의문의 남성.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전 매니저들의 폭로 내용 중 대중의 호기심을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대목은 바로 이 남성의 정체입니다. 전 매니저들은 해당 남성을 지칭할 때 단순히 아는 지인이 아닌 전 남자친구라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제기되는 의혹의 시선은 단순히 헤어진 연인 관계라는 설명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품는 지점은 이 남성이 박나래 씨와 정상적인 교제 관계에 있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남성이 소위 말하는 호스트나 술집 종사자가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으며 심지어 박나래 씨의 재력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인물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힘을 얻는 이유는 과거 방송을 통해 동료 연예인들이 남겼던 뼈있는 조언들이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안8시다 씨를 비롯한 동료 연예인들은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박나래 씨 주변의 남성들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기안8시다 씨는 과거 박나래를 좋아한다고 말했던 그 남성이 너무 잘생겨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불순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인들이 보기에도 박나래 씨의 순수한 마음보다는 그녀의 경제적인 능력을 보고 접근한 남성들이 많았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박나래 씨가 과거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전 남자친구에게 매달 400만 원이야 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집 보증금까지 지원했다는 폭로입니다. 이것이 정당한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이 아니라 사실상 일방적인 금전적 지원이었다는 점에서 대중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차량 사태의 주인공 역시 박나래 씨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던 관계가 아니었겠느냐는 의심이 빗발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 남성과의 관계가 단순히 사적인 연애사로 치부될 수 없는 이유는 그 행위가 벌어진 장소가 엄연한 업무 공간인 차량 아니었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매니저들이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식 교제 관계라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폭로 과정에서 드러난 남성의 모호한 위치는 박나래 씨가 그동안 맺어온 인간관계의 일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으로 산 인연이라는 오명과 함께 그녀가 진정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결국 그녀의 등에 칼을 꽂게 된 이 비극적인 상황은 박나래 씨 본인에게도 뼈아픈 실책으로 남을 것입니다. 현재 대중을 가장 두렵고도 궁금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은 폭로를 시작하며 매우 의미심장하고도 서늘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폭로 내용 중 100개 중에 고작 1개를 공개한 것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터져나올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경고 직후에 터져나온 것이 바로 이번 차량 내 부적절 행각 사건이며 이는 곧 남겨진 여자 밀팔계의 의혹이 얼마나 더 파괴적이고 심각할지 가늠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 매니저들이 이토록 강경하게 나오는 배경에는 단순한 감정적 대립 이상의 깊은 원한과 피해 사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인성적인 부분이나 근로 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되었던 논란이 이제는 약물 처방 의혹과 사생활 문제로까지 번지며 걷잡을 수 없는 폭로전으로 비화되었습니다. 특히 매니저들은 자신들이 겪어야 했던 수치심과 괴로움을 보상받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인 실력 행사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폭로가 이어질수록 박나래 씨를 향한 대중의 시선이 동정보다는 비판으로 쏠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박나래가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다며 과도한 사생활 폭로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실제 여론의 반응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기사에 달린 400개 이상의 댓글 중 절대 다수는 매니저가 느꼈을 수치심이 먼저라며 박나래 씨를 가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박나래 씨가 사리 분별을 못해서 스스로 사건을 키웠다고 판단하며 더 이상 그녀의 눈물이나 해명에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가바메이빠할게의 의혹은 박나래 씨의 연예계 생명줄을 쥐고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전 매니저들이 엄포를 놓은 대로 추가적인 폭로가 이어질 경우 그녀가 그동안 구축해온 방송인으로서의 입지는 완전히 소멸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매니저들이 이달 중 노동청에 출석하여 심화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증거와 정황들이 쏟아져 나올지 연예계 전체가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단 몇 개의 폭로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은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현재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싸늘하기만 합니다. 돈과 인망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그녀가 과연 이 안위발개의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경악스러운 진실이 밝혀지며 종지부를 찍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인 무면허 의료시술 카르텔 의혹으로까지 그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된 이 씨는 가짜 의료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예인과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처방과 시술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박나래 씨 역시 이 인물로부터 부적절한 처방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씨의 정체는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남 일대 성형외과 브로커로 활동하며 확보한 인맥을 통해 각종 의약품을 수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씨는 연예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신뢰를 쌓은 뒤 이를 자신의 사업 홍보와 권력으로 이용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예인의 증언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을 피부과 의사라고 소개하며 팬심을 빙자해 사업 제안까지 해왔다고 합니다. 이 카르텔의 치밀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씨는 유명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에게 명품 선물을 조공하는 등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남편 역시 이 과정에서 실제 의약품이나 제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집중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박나래 씨를 포함한 여러 유명인이 이 거대한 불법 의료 카르텔의 그물망에 얽혀 있었음을 시사하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수사기관의 움직임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즉각적인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강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SBS의 대표적인 탐사 보도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와 궁금한 이야기, YO에서도 이 씨의 무면허 시술 의혹과 연예인 연루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취재를 진행하며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나래 씨 측은 뒤늦게 엄청난 규모의 로펌을 선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중은 그녀가 왜 이런 위험한 인물과 관계를 맺고 부적절한 처방까지 받았는지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무면허 시술 카르텔 의혹은 박나래 씨가 지켜온 연예인으로서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경찰의 강력한 수사 선포와 함께 그녀의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폭로전을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거론되는 유례없는 법적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가장 뜨겁게 거론되는 키워드는 바로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의 가능성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적용되는 최대 형량입니다. 사태가 이토록 험악해진 이유는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 사이의 고소전이 정면 충돌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박나래 씨의 차량 내 행각과 폭언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폐된 차량 안에서 벌어진 부적절한 상황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한 점과 운전석 시트를 반복적으로 발로 차 교통사고 위협을 가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민형사상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에 맞서 박나래 씨 측은 전 매니저들을 공갈 및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결과만을 기다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에게 닥친 법적 위기는 비단 명예훼손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경찰은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비의료인 이 모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향정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 씨는 오피스텔과 차량을 오가며 박나래 씨에게 불법적으로 수액주사를 놓거나 한구울제를 처방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고 앞서 언급된 매니저들에 대한 폭언 및 갑질 의혹이 병합되어 처리될 경우 박나래 씨가 짊어져야 할 법적 책임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이러한 논란의 여파로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한 주요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하차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의 칼날은 이미 그녀의 목전을 겨누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이달 중 전 매니저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며 경찰 또한 무면허 의료 카르텔에 대한 강력 수사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20년 가까이 공들여 쌓은 커리어가 징역형이라는 절벽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 법정에서 가려질 최종 진실이 무엇일지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둘러싼 전례 없는 논란과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내막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예능계의 정상에 서 있었던 그녀였기에 이번 사태가 주는 배신감과 충격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옵니다. 차량 안에서의 부적절한 행각부터 무면허 의료 카르텔 연루 의혹, 그리고 전 매니저들의 피 맺힌 폭로에 이르기까지 현재 박나래 씨가 마주한 현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화려한 연예계의 이면과 도덕적 책임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웃음을 주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돕던 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수치심을 안겨주었다면 그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100개 중 고작 1개를 공개했다는 매니저들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박나래 씨가 과연 남은 58개의 의혹 앞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대중은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수사기관과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징역 7년이라는 무거운 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경찰의 강력 수사와 노동청의 조사가 과연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한때 안방극장의 주인공이었던 그녀가 자신의 자충수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가는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시사점을 남깁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밀착 취재하여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나래 씨를 향한 이번 폭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필 규정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